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요즘 많이 보셨죠? 금리 인상이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조선일보 기사였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미국도 인상 사이클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년, 23년을 지금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픽 단어를 꼽으란다면 금리다. 금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무조건 뭐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막 출렁출렁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금리 이슈가 끝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당연히 다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가 다시 돌아가겠죠. 보시죠.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그죠? 금요일 날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려서 연 3.5%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죠, 그죠? 제가 저번 수요일 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에서 이번에 0.25% 인상이 유력시된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 상단은 3.5%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거야. 이번에 한은에서 이제 0.25를 올려서 3.5로 인상을 하면서 그 점도표를 공개를 했었죠, 그죠? 3.5가 한국의 최저금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표기한 사람이 3명이었고, 아니야,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 해서 3.75 정도를 한국 금리의 최종 상단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표기한 사람이 3분이 있었고, 반반이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3.5가 정말 최종인지 아니면은 0.25를 더 올린 3.75가 최종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건 가봐야 하니까. 그렇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한국의 금리 상단은 이젠 3.5다. 다 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성장 하방 위험, 금융 안정 리스크,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물가 둔화 속도 등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과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합쳐서 보면 금리의 추가 변동,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게 요거죠. 최종금리는 3.5%로 전망하며 연내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오늘 또 뭐 뜻밖의 기사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죠. 뭐 일본 노무라 증권입니까? 그쪽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 빠르면 5월 이후에 하반기를 말하는 거겠죠. 5월 이후에 금리 인하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추측성 기사니까는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금리 상단은 이제는 거의 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리고 미국 부분이 이제 또 미국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 미 연준 인사들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 12월 CPI 지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미 연준 인사들도 긴축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는 미국이 완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초입에 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폭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1월 말이죠. 1월 말, 2월 초에 있을 FOMC에서 이번에 0.5가 아니라 0.25%의 완전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참고 삼아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0.5%를 올리게 된다면 5%가 기준금리 5%가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3.5%와는
1.5%포인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0.25를 올린다면 차이는 1.25%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같이 보실 기사 하나 더 보시고 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KB은행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를 인하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KB, 우리 뭐 대부분 다 KB 많이 쓰죠? KB, 하나, 우리는 좀 작고 보면은 KB, 하나, 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농협까지 해가지고. 26일부터 서세고 금리 상승기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한다고 18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 자, 그래서 금리나 대상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담대가 연초만 하더라도 8%를 뚫었다고 이야기했죠. 상단이.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8% 넘게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7% 정도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7%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지금 최대 1%를 하향한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를 1% 정도 하락시킨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6% 정도의 대출금리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단은 그보다는 좀 넘겠죠. 상단이 연초에 8%였으니까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해 됐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으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에 뭐라 불러야 됩니까? 금감원 원장님께서 은행장들, 국내 시중은행장들, 9개 시중은행장들을 다 모았죠.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죠. 야, 너희들, 금리 자꾸 올리지 마. 너무 올리면은 서민들이 힘들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금감 원장님이 검사 출신이시죠. 지금은 거의 최고의 끝발을 가지고 있는 검사 출신이신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은행장들이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이렇게 발표를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모임에 갔다는 그런 내용들도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보면은 금감원이나 이런 권력 앞에서는 좀 하염없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요거죠.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2월 말에 주담대와 전자대를 각각 최대 0.5%, 0.75%를 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KB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를 더 인하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그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거의 2% 가까운 금리가 지금 인하되었다. KB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KB가 그렇게 하면은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죠. 네. 오늘 첫 기사로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금리니까 이걸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 3.5%로 거의 상단을 쳤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시중에서 끝없이 올라가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 팍팍팍 떨어지고 있다. 요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3.5%, 한국의 기준금리 3.5죠, 그죠? 3.5%라면은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한 수준인가?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기준금리에서 2% 정도 더한 값이 일반적인 대출금리였습니다.
이전에 자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3.5%라면 정상적인 대출금리는 정상적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른 뭐 신용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 중반에서 형성되는 게 정상적인 거다. 정상적인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 뭐 6% 이래 된 것들은 많이 좀 비정상적인, 많이 그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많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런 거였죠. 은행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은행채를 발행해도 은행채 발행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원인에는 레고랜드가 있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사태들이 점점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할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2% 정도, 5% 중반까지는, 대출금리가, 주담대가 내려올 여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 뭐 6%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주담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유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환경은 이젠 대출금리 5% 초중반 그 정도를 보고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제 확인 사살을 하고 싶으면은 이번 1월 말 2월 초에 있는 그 미국의 FOMC를 보셔야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 올렸다가는 정말 경기 침체,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금리로 말씀드렸습니다.